예, 안녕하십니까. 기능장 PLC 하루 만에 끝내기 이순동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연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연도 문제가 39회 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 PLC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처음 항상 그렇습니다. 입력과 출력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입력이고요. 두 개가 출력이죠? 예. P0, P1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출력은 10단위로 붙겠죠? P10, P1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하는요, 이 입력에 의해서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P1도 이 시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 신호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지 회로를 써서, 붙여줘서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셔보니까 19칸이 돼요. 그래서 한 칸에 1초니까 19초 있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없다가 19초 있다가 끊어졌으니까 이 타이머 19초짜리를 여기에다가 A 접점을 이용하게 되면 19초 있다가 가는 거죠? 예.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죠? 어떤 신호에 의해서 꺼진 게 아니에요. 이 타임 차트를 보면 어떤 신호에 의해서 꺼진 게 아니라 타이머의 접점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머 접점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리셋을 시켜줘서 다시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마지막 타이머로 해줘야 되겠죠? 이 타이머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9초에다가 3초를 더하면 22초가 되겠죠? 22초짜리 타이머를 여기 리셋을 시켜줘야 돼요. 자, 카운터면 리셋 라인에다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자기유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직렬로 비접점을 넣어줘서 이 시간대가 되면 끊어지게끔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걸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P0를 써서 내부 릴레이를 씁니다. 그죠? 우리가 시퀀스에서 얘기하는 8핀짜리 릴레이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M0를, 예, 병렬로 연결하면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 M0를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예,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부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가감하게 그리세요. 자, PL1이 뭡니까? PL이 뭡니까? P10번이 되는 거고요. L1이 P11번이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얘를, 원하는 대로 켜달라는 얘기죠. 동작 설명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타임 차트는 참고형입니다. 그럼 참고형하고 맞아서, 제대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죠. 자, 스위치 올리자마자 불이 들어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PLC는 앞에 접점이 없으면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접점을 자, M0로 해서 시작되겠다. 눌렀을 때 들어오겠다. 이 뜻이겠죠? 예. 그럼 들어올 때 M0. 얘와 동시에 접점이 다 붙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점에서. 그럼 이건 뭐냐? 19초 동안 타이머가 이따가 붙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A 접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자, 19초 있다 꺼지지만 1초, 2초 동안을 반복을 해요. 언제까지요? 19초 동안. 예, 그러니까 19초 전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반복용이 필요하겠죠? 아니면은 19개 타이머를 다 달아줘야 되겠죠? A 접점, B 접점, B 접점, A 접점, B 접점, A 접점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좀 기니까 자, 2개짜리 타이머를 달아서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얘기죠. 예. 자, 타이머를 이렇게 달아서, 자, 우리는 T1 접점 명령을 씁니다. 자, T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이고, T1에, T1에 20이 되겠습니다. 그죠? 반복용이니까 얘는 여기다 바로 쓰면 안 되고, 이 전체 타이머를 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비접점, 2초가 되면, 예, 리셋이 되게끔 해주면, 계속 어떻게 돼요? 10초, 그러니까, 아니, 10초가 아니라 1초, 2초, 2초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붙었다 떨어지는 거니까, T0에 비접점을 넣어주면, 자, 처음에 붙어 있다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M0로. 사람이 눌렀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초 있다가 떨어지죠? 그럼 계속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초가 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이. 예, 빛의 속도로 어떻게 돼요? 리셋이 되니까 다시 1초, 2초, 1초, 2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원하는 대로 계속 예, 깜빡깜빡 거리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까지요? 이 상태는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19초짜리 타이머가 필요한 거죠. 누구하고 같이 가야 돼요? 처음에 스타트 했을 때 M0하고 같이 가야 되죠. 자, 타이머 T1에 T2에 19초니까 190을 써주면 이 19초짜리가 자, 얘도 전원을 차단해줘야 되고 얘도 해줘야 되겠죠. 얘만 차단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 돌아가요. 물론 동작에는 영향은 안 미치지만 시끄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출력과 제어를 같이 넣어줘서 좀 깔끔하게 우리가 끊어주자는 얘기죠. 자, 여기서 비접점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T2에 여기도 직렬로 P2에 비접점을 넣어주면 깔끔하게 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꺼진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19초짜리 타이머를 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M0 같이 시작해서 이 써먹은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A접점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때 붓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머에 T2에 타이머 A접점을 넣어주면 19초 있다가 붙죠. 근데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3초 꺼졌으니까 이 타이머에 T2를 받아서 3초짜리를 만들어서 비접점을 넣어줘도 되고, 나는 그냥 처음부터 M0부터 시작하게 되면 19초에다가 3초를 더하면 22초가 되는 거죠. 같이 출발한 거잖아요. 박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22초가 되니까 22초짜리 여기다가 비접점을 넣어줘도 된다. 두 가지 방법이죠. 타이머를 받아서 넣어서 가도 되고 같은 출발하는 시점이 다 같기 때문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났냐? 다시 재부팅이 우리가 항상 PLC의 원칙은 뭐예요? 재부팅을 해줘야 돼요. 자, 뭐냐? 다시 눌러서 갈 수 있게끔, 이 똑같이 갈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어떤 입력에서 꺼진 것이 아니라 타이머의 마지막 타이머까지를 써야죠. 마지막 타이머 접점을 써줘야죠. 여기 써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써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타이머에 자기유지 같은 경우는 B접점을 넣어서 끊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카운터를 썼다면 어떻게 돼요? 리셋 라인에 A접점이 들어가면서 리셋이 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기유지를 접점을 썼기 때문에 타이머의 마지막 타이머가 어떻게 제일 긴 거예요? 22초가 가장 기니까 22초짜리 타이머를 여기서 딱 넣어주면 되는 거네. 그죠? 자, T에 몇 번입니까? T3이죠? T3을 넣어주면 마지막에 꺼집니다. 꺼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리셋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굳이 얘도 이 타이머 3을 넣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전체를 다 꺼주는 거니까. 전체가 다 꺼지는 거니까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꺼줌으로 해서 빼줘도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넣어줘도 동작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죠. 전체를 M0를 열고 M0를 다 열리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타이머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비접점을 넣어주는 것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굳이 여기다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고 나서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AND를 써줘야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ND를 넣어줘야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41회까지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회, 42회, 44회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 자, 우리가 이제 기초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자, 버튼을 눌러서 전기가 간 겁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어떤 신호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 신호에 의해서 간 거예요. 얘도 간 겁니다. 읽어보니까 누르고 나서 몇 초 후에 되고 얘가 몇 초 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관계를 우선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이 출력이 누구에 의해서 동작이 됐냐? 입력 신호에 의해서 동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눌러서 M0를 받아서 가는 거고, 얘는 타이머가 없네요. 계속 가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있다가 붙으니까 타이머만 있는 거예요. 이빨 빠진 거는
그죠? 딱 하던 또 어떻게 돼요? 5초니까 10초예요. 10초 있다가 붙었기 때문에 타이머 10초짜리 하나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는 건데, 이 신호가 한번 눌러서 한 번에 모든 걸 꺼지게 된다면, 자, 이 자기유지해서 회로에서 자기유지 회로를, 비접점 버튼을 눌러서 해제를 시켜주면 되죠. 해제를 시켜주면 되는데,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꺼지고, 나머지는 몇 초 있다가 가서 꺼지고, 몇 초예요? 이거 5초죠. 5초 있다가 꺼지고, 10초 있다가 꺼지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얘를, 정지 버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입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도 자기유지를 만들어서, 자, 얘 비접점 바로 넣어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얘는 몇 초? 5초. 10초짜리 타이머를 달아서, 비접점을 달아서 꺼주게 해준다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최종 정결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입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기유지 회로를 보면 자, 똑같이 자기유지를 시킵니다. 자, 내부 릴레이 M0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입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푸시 버튼을 여기다가 아까 눌러서 전체를 다 꺼지게끔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부만 꺼지게끔 하는 거니까 새로운 입력으로 생각해서 자, M-안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안을 자기유지를 써서 똑같이 타입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입력, 새로운 입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하가 3개예요. L1, L2, L3 자, 3개를 됐다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P10 어렵지 않죠? P11 예, P12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얘네들이 언제 시작했냐? 푸시 버튼 제로에 의해서 접점을 M0 자, M0 그죠? 눌렀을 때 바로 동시에 동작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것은 누르자마자 들어온 거고 두 번째 것은 몇 초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당되는 타이머를 써주면 되겠네요. M0 해가지고 타이머 몇 초요? 5초짜리. 자, 5초짜리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자, T5N에 T0에 5초짜리. 5초짜리니까 50. 그럼 50 있다가 붙어야 되니까 A접점을 T0에 A접점을 넣어주면 5초 있다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자, 얘는요. 자, P12번 L3는 M0를 받아서 똑같이 가져야죠. 박자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T1에 100을 넣어줍니다. 100. 예, 그러면 10초가 되죠? 10초 있다가 얘는 붙어야 되는 거죠? 자, T1을 써주면 10초 있다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자,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입력은 푸시버튼 2도 사람이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건 누가 누른다고요? 시험 감독관이 누르는 거죠? 예,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죠? 사람 마음이에요. 눌렀을 때, 이거 다 계산할 필요 없는 거 이게 언제 이거 계산해서 사람이 눌러요? 예, 언제 눌렀다 임의의 시간에 눌렀다는 얘기죠. 누르게 되면 바로 꺼져야 되니까. 자, 새로운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입력은 눌렀을 때 동작이 돼서 이 접점을 이용해서 자, 얘 A 접점을 이용해서 자기유지를 해주고 예,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거는 예, PL3은 램프 3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서 바로 B접점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M 안에 B접점을 넣어주면 즉시 꺼집니다. 누른과 동시에 즉시 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얘 거는 어떻게 돼요? 타이머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몇 초짜리? 5초짜리, 10초짜리를. 자, 첫 번째 거는 10초 있다가 꺼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자, 이제 새로운 입력이 되니까 이거 뭐 이 중간에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 M1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입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몇 초짜리 필요합니까? 10초짜리 필요하겠죠? T1에 T2가 되겠죠? 그죠?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위치는. 자, 단지 써먹은 걸 또 써먹으면 안 되겠죠? T2가. 자, 10초니까 100으로 써주고요. 100초 있다가 떨어져야 되니까 M안을 받은 다음에, 새로운 입력을 받은 다음에 떨어져야 되니까 T2에 10초짜리를 붙여주면 10초 있다가 꺼지는 거죠. 예, 이 10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초짜리는요. 자, 얘는, 예, 램프2는 어떻게 돼요? 자, 5초짜리. 자, M안에, M안. 여기도 관계없어요. 자, M안을, 예,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받는 타이머가 T1에 T3에 5초짜리, 50. 그럼 5초짜리를 누굴
누구한테 써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 P11번. 자, 여기 비접점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T3을. 그러면 다 꺼지는 거죠? 예, 꺼지는 거잖아요. 자, 이래서 문제는 뭐냐? 다 진행대로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갔으면 그냥 여기서 놔두면 여기 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새롭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푸시 버튼 1을 또 눌렀을 때 이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 그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맞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 걸 가지고 자기의지를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 빈 게 뭡니까? 예, T3 이겁니까? 아니죠? T2가 가장 시간이 길죠? 예, E만 받은 다음에 10초 있다가 꺼진 거니까 이 접점에 A 접점이 있고 B 접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B 접점을 써줘야 되겠죠? 가장 늦게 꺼지는 T2에 B 접점을 써주게 된다면, 예, 자기가 자기 걸, 자, 남의 거, 자기 유지를 해제를 시켜놓고서 떨어지면서 M0, 자, M0, M0, M1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셋이 되는 겁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 없다 하면 모든 걸 다 동작이 되고 나서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43회 타임 차트를 보게 되면, 자, 푸시 버튼이 2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이 3개예요. 그래서 입력 2개, 출력 3개예요. 자, 이 푸시 버튼 사이에 의해서 동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새카맣게 간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이빨 빠진 것들은 뭐예요? 타이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건 주기가 없는 게 아니라 밑에 읽어보니까 주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3초 있다가, 어떻게 돼요? 9초죠? 그러니까 6초 있다가 꺼지는 거니까 9초 있다가 꺼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정확하게. 예, 계속 갑니다. 그죠? 똑같이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니까, 예, 주기를 찾으려면, 시작하는 게 여기였죠? 근데 여기, 뭐예요? 시커먼 거. 들어온 그 3초짜리 앞에 3초죠? 그냥 그 다음 3초짜리를 찾아요. 그 다음 3초 앞에 3초가 맞나? 그럼 이게 계속 같이 가느냐? 예, 이렇게 거놓고 가보면 맞아요. 예, 맞네요. 그죠? 3초, 3초, 3초. 다시 3초, 3초, 3초. 다시 3초, 3초 하다가 이미 이건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예, 누르게 되면 꺼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주기가 여기에요. 위에도 주기가 여기고 9초 있다가 꺼지고 여기도 9초 있다가 꺼지게끔 돼 있는 거죠. 밑에도 보니까 눌렀을 때 6초 있다가 3초 있다가 꺼지는데, 자, 시커먼 거 앞에, 예, 3초짜리 시커먼 거 앞에 6초죠. 그럼 그 다음 거 3초를 찾으면 돼요. 2초, 3초 맞죠? 그 앞에 몇 초죠? 6초가 맞나? 확인을 해보시면 6초입니다. 그럼 얘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눌렀을 때 이 시점으로 요까지가 9초 동안에 뭐가 돼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것을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부하 하나씩 따진다면 어렵게 생각 안 하셔야 돼요. 물론 3개를 묶어가지고 같이 돌려줘도 되지만 타이머를 여기서는 바로 이제 자기유지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P0를 써서, 자, M0를 내부 릴레이를 만들어주고요. 내부 릴레이를 자기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M0를 써서 자기 유지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부하가 3개입니다. 3개. 그죠? 자, 3개. 하나, P10번, P11번, P12번. 얘를 우리가 타임 차트에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M0에서 자, 시작하자마자 이 3개는 붙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M0를 쓰면 됩니다. M0, M0, M0. 예, 박자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얘도.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자, 얘가 계속 불이 켜져 있으면은 타이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출력, 이 제어가 필요 없는 거죠. 제어는 타이머라고 보시면 되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M0를 써서 얘 타이머가 어떻게 돼요? 2개가 필요한 거죠? 3초짜리, 6초짜리.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2개를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3초짜리 하나 만들어주고 9초짜리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1에 T0, T1에 T1. 자,
30에 얘는 누적이니까 60을 더하면 90이 되겠죠? 예, 그럼 얘는 반복용이니까 반복. 예,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니까 타이머 그룹 앞에 T1을 써주면 되고요. 얘만 뭐예요? 붙었다 떨어지는 비접점을 어디다가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T0를 써주면 자 3초 있다가 떨어지고 6초 있다가 이 사이가 6초죠? 결국은 9초잖아요. 얘는 9초 있다가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0 다시 3초 동안 뭐예요?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이 시점에서 떨어지고 이 시점에서 뭐예요? 리셋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3초 6초 3초 9초 3초 9초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줬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타이머가 하나 둘 세 개 필요한 겁니다. 부하는요 꺼져 있으면 그 다음에 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꺼져 있는 거죠.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럼 세 개를 써주면 돼요. 자 우리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선 먼저 해줍니다. 자 타이머 3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3개. 자 그러면 T1에 T2 T1에 T3 T1에 T4 해가지고 몇 초예요? 33초 그 다음에 60하면 6초 그 다음에 90하면 9초죠? 자 얘는 반복용이니까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T4는 반복용으로 써주고 나머지 이 두 개를 써줘야 되는데 처음에 A 접점 쓰면 B 접점일 수밖에 없죠. 자 먼저 몇 초 있다가 떨어지는 거죠. 몇 초 있다가 붙는 거죠. 몇 초 있다가 3초 있다가 붙으니까 3초짜리 T2에 A 접점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A 접점 다음에 B 접점을 넣어줘야 순차적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T3를 넣어주면 자 M0에서 같이 공급이 돼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초 있다가 붙고 6초 있다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9초 일 때 리셋이 돼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 되겠죠. 자,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 6초 있다가 3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리셋이 돼서 6초, 3초, 6초, 3초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눌러서 꺼진 거죠. 자, 6초, 3초. 여기서 여기가 주기입니다. 주기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럼 타이머가 두 개가 필요하는 거죠. M0 같이 박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신호가 들어갈 때 제어의 신호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타이머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몇 초짜리? 예, 6초짜리, 그 다음에 9초짜리. 예, 누적이니까 그렇습니다. T1에 T5에 예, 60. 네. 그 다음에 T1에 T6에 90. 얘는 반복이 있으니까 쓰지 말고 누구한테 쓴다고요? 자기 부하의 그 끊는 걸 그러니까 반복용으로 쓰는 거죠. T6은. 그럼 얘는 뭐에 써야 돼? A 접점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T5는 A 접점만 쓰게 되면 6초 있다가 붙고 나서 자, 이 간격이 3초죠. 3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예,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3초 있다가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초 동안 또 떨어져 있다가 3초 동안 붙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판을 돌리더라도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예, 어떻게 돼요? 365일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타임 차트 이거 어떻게 돼요? 타임을 엄청 많이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용은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리고 해서 계속 하나, 둘, 세 개를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죠. 자, 그럼 정지는 어떻게 된다? 자, 정지는 이 눌렀을 때니까 여기다가 비접점만 넣어주면 전체가 다 꺼지는 거죠? 자, 전체가 다 꺼지는 겁니다. 자, P1에 예, B접점을 넣어주면 P1에 신호가 들어오면 A접점도 있고 B접점도 있는데 자, B접점을 여기다 달아주면 B접점은 떨어지는 거죠.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띄워도 돼요. 띄워도 예,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처음에 자기유지를 해지를 시켜줬으니까 다 M0가 차단이 돼서 다시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45의 타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크게 자동과 수동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예, 이 시점이 뭐냐면 PLC에 전원을 올리게 된다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절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가 새까맣게 안 됐다는 얘기는 3단 스위치가 되겠죠. 뭐냐면 자동, 오프, 수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절체 스위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옮겨지는 거겠죠,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좌측일 때가 수동 조작 모드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을 때 자동 조작 모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새까맣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 아니면 수동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오프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시험장에서 물론 뭐 3단짜리 자 수동, 오프, 자동 이런 식으로 된 스위치를 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자동, 수동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타임 차트가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새까맣게 있는 걸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현장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요거는 3단 스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프, 자동, 수동. 그죠? 타임 차트 굳이 얘기한다면 자, 요건 좀 알아두시고요. 자동 아니면 수동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요. 동작 설명 읽어보면은 자, 요거는 수동일 때 동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하의 신호가 들어오게 된다면 옐로우 램프와 부저가 번갈아 가면서 신호를 알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전동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가부와 열동계전기의 접점, 그죠? 접점이 그 X4의 전원을 인가를 해줘가지고 한 번 더 걸러서 어떻게 돼요? X4의 A 접점이 어떻게 돼요? 붙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하고 수동에 관계없이 동작이 돼야 돼요. 예. 이게 수동 라인에 있다고 해서 수동 접점을 받고 나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51회 때인가요? 52회 때는 다 이게, 이 중간에 밑에 있었죠? 밑에 있어가지고, 동작 설명하고 타임 차트를 좀,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수동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수동은 그냥 절제돼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뭐였냐면, 자동일 때 모두 이뤄지고, 이 가부하는 자동과 수동에 관계없이 동작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사람이 뭐 눌렀을 때는 수동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미트 스위치로 어떤 물리적인 그 힘으로 인해서 접점이 왔다 갔다 하는 자동 라인에서는 동작이 되고 뭐 수동 라인에서 동작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동기가 가부하 걸린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동으로 해서 돌게끔 하나 사람이 눌러서 수동으로 돌게끔 하나 전동기는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부하 걸리면은 신호는 언제든지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보시면, 자, 자동 라인에만 해당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자동 라인은 그 신호가 홀딩돼서 어떤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들어온 상태에서 푸시 버튼 제로를 누르게 되면, 자, 입력이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이제 입출력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쪽이 왼쪽에 있는 것이 입력 라인이고, 그죠? 오른쪽 이 부분이 출력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쓴 거죠. 우리가 이제 8개 입력하고, 예. 6개 출력이 있는데, 이 PLC를 거의 출력은 다 썼고, 입력 이 부분은 2개를 뺀 나머지 접점을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 이 부분, 이제 X4 가부하고 이 수동 부분 빼고요. 이 자동이 눌린 상태에서 푸시 버튼을 눌러줘야 이제 어떤 것들이 동작된다는 얘기예요? X1, X2, X3가 같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뭐예요? 이 접점, 이 부하와 이 부하가 바로 된 건데, 자, X2와 X3는 자, LS1과 2에 번갈아 가면서 꺼지고 켜지고 다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하나 더 받는 거죠. 이거 입력 신호잖아요. 여기 입력이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P4, P5를 직렬로 연결을 받아서 자기유지 걸어서 가는 거죠. 이 신호에 의해서 이 신호보다 더 긴 거죠. 예, 초과를 했을 때 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렀을 때 간 거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신호에 의해서 쫙 봤더니 밑에 GL은 쭉 가는 거예요. 자동 라인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빨이 빠진 건 뭐예요? 타이머가 있다는 얘기죠. 타이머 보니까 이것이 주기가 되는 거죠. 1초. 그러니까 1초, 2초짜리를 2개를 쓰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내도도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 버튼 수동 말고 이제 자동부터 하겠습니다. 그죠? 수동이야 뭐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자동 P2에 의해서 P2 버튼을 누르면 자, 바로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P0라는 버튼이 필요하겠죠? 입력 버튼이 P0는 어디 있어요? P3이죠? P3을 거쳐서 이게 눌려있다고 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P3 버튼을 눌러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M0를 써서 예, 제어를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유지는 여기만 되는 거죠. 자기유지. 자, M0를 여기다만 붙여줘야 돼요. 여기다 붙여주면 문제가 생기죠. 왜 생기죠? 만약에 여기다 붙여주게 되면 P2는 홀딩되어 있을 때만 되는 건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다 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꺼졌다 하더라도 M0는 꺼지지가 않는 거죠. 왜요?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눌려있는 상태에서 이 신호에서 푸시 버튼에 의해서 눌렀다가 P0, 그러니까 푸시 버튼 제로에서 눌렀다가 뛰면 자기유지를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기가. 그래서 M0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M0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출력이 요거죠? 요거죠? 근데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돼요? LS1, 2A에서 작동이 되는 거니까 좀 이따 생각하시고. 자, GL3는 누르자마자 됐기 때문에 얘 M0로 받아서 바로 가면 되는 거죠. X1하고. 자, 그러면 부하를 우리가 있는 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5개를 다 그릴까요? 자, 이렇게 P10. 자, 이게 뭡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이게 X1이라고 이렇게 써주자고요. 자, 그 다음에 P11. 자, X2가 되고요. 그죠? 살짝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P12. 자, 얘는 뭡니까? X3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X, 이제 YL이네요. YL은 13번이 되겠네요. 자, YL. 예. 여기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죠?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4번을 써주고요. 네, 14번. 그 다음 15번. 15번을 써주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15번. 이렇게. 자, 그럼 부하가 지금 다 쓴 거예요. 6개를 다 써놓네요. 출력을. 참, 이 출력을 그대로 켜주기 위한 건데, 자, 처음에 이 M0를 어떤 거하고 동작되는 거예요? 이 출력이 현재 여기서는 출력이 X1, X2, X3, GL3예요. 그럼 어떤 거라고요? 자, 다 써주자고요. 쓰다 말았는데, 자, 이건 부저가 되겠죠? 부저. 그 다음에 얘는 GL3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X1에 M0 받아서 가는 거죠? M0. 자, M0. 자, 눌러서.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X2도 M0입니다. M0. 예, 푸시 버튼을 눌러줘야죠. P2를 눌러줘야만이 M0가 붙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 붙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GL3죠. 얘네들은 이제 좀 이따 가부하일 때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GL3가 바로 P15니까 얘도 M0 받아서 가는 거예요. 자, X1은 자, 눌렀다 뛰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뭐예요? 버튼 P3을 눌러서 푸시 버튼 P0. 이게 푸시 버튼 0 아닙니까? PB0잖아요. 눌렀다 뛰면 어떻게 돼요? M0가 붙어서 계속 가니까 놔두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가요? M0가 꺼질 때까지. M0는 어떻게 꺼져요? M0는 P2에 의해서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우선 여기에서 이제 바로 투입돼서 가는 거인데 깜빡거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주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자, M0 받아서 가는데 얘는 깜빡거리면서 갑니다. GL3는. 그러니까 여기 타이머를 M0를 받아서 타이머 2개를 써주면 되겠죠. 타이머 2개. 어떻게 해요? T1에 T0에 10. 그 다음에 병렬로 하나 연결해줘가지고 엔드를 미리 써줬죠. 그래서 이 안에 써줘야 됩니다. T1에 20. 자, 얘는 반복용이니까 우리가 빼주고 어디다가 써줘야 돼요? 예, 반복용은 항상 T1에 비접점을 써줘야 되죠. 예, 마지막 거에 비접점. 그럼 얘는 돌려주는 거예요. 계속 돌려주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밖에 없잖아요. 붙었다 떨어지는 거니까 예, T0는 비접점 쓰는 거죠. 어디다가요? 여기다가요.
GL 램프에다가 써줘야 되죠. P15가 GL 램프잖아요. T0의 비접점. 그러면 어떻게 돼? 일주일 있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일주일 있다가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요? M0. M0는 푸시 버튼 P2죠. 자동이죠. 자동 라인이 꺼져야만이 꺼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한 건 뭡니까? 우선 완성한 거는, 이게 다른 타임 차트보다 좀 헷갈리니까, 자, 요것이 동작이 됐어요. 그죠? X1이 누르자마자 M0에서, 그 다음에 요것이 동작이 됐어요. 깜빡깜빡 거리고 갑니다. M0만 열리면 되는 거죠. M0만. 그럼 리셋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냐면 간단한데,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요거와 요거 관계입니다. 요거와 요거. 제가 뭐냐면, X2와 X3가 관계예요. 그러면 우선 M0 받았다고 해서 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호에 의해서, 자기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기유지라는 거 뭐죠? 입력이 두 개인데, LS1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눌리거나 물리적인 어떤 신호에 의해서 눌려서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신호보다 출력이 더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유지가 있다는 얘기죠? LS1을 봤더니 P4고, 2는 P5예요. 그러면 P4는 여기다가 직렬로 연결해서 P4 써주고, 푸시 버튼 써주고, 여기 P5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눌렸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눌렀다 떼어도,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우선 릴레이에 A 접점도 있고 B 접점도 있다고 하지만 이 부하에도 PLC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 부하의 A 접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P11번을 접점을 써도 됩니다. 여기도 P12번 거를 넣어주면 P12번을 넣어주면 자기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M0에서 신호가 가지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눌렀을 때 전원이 들어가서 떼어도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푸시 버튼 5가 눌렀을 때 이 신호를 가서 이 접점이 붙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떼어도. LS5를, 그러니까 LS2를 떼어도 LS1을 이제 눌러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LS1도 계속 불이 들어와야 되고 LS2가 딱 누르자마자 계속 들어오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인터록 회로를 많이 쓰입니다. 현장에서. 인터록 회로를 많이 쓰인다는 건 뭐냐면, 자, 전동기가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무리가 가니까 교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정지시키고, 다른 걸 하나 이렇게 켜줘야 되죠. 막 돌아가게끔. 그럼 또 다시 얘를 꺼주고 나서 얘를 또 돌아가게끔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돌릴 때 나머지 걸 못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기유지 될 때 남의 거는 자기유지를 풀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X4가 푸시 버튼에 의해서 여기에 직렬로 푸시 버튼 4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눌렀을 때 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얘는 붙고 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동작되고 너는 떨어지라는 얘기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자, 반대로 푸시 버튼을 계속 두 개를 같이 누를 수 없잖아요. 그죠? 푸시 버튼 5를 누를 때는 이게 4가 이미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눌렀을 때, LS1은 안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붙어 있는 거잖아요. 신호가 갑니다. 가서 자기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다른 거는 어떻게 돼요? 다른 부하는 P5를 비접점을 직렬로 연결해주면 꺼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 회로가 뭐예요?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인터록 회로는 뭐냐면 자기 유지를 자기는 시키고 다른 편은 어떻게 돼요? 내가 동작됐을 때 A 접점을 B 접점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선 푸시 버튼 눌렀을 때니까 눌렀을 때 바로 꺼지고 켜지고니까 나는 눌렀을 때 켜지게끔 하고 상대방에는 자기 유지를 해지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우선 하시는 게 우선 관건이겠죠. 만약에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 회로가요. 그죠? 이게 염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회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눌러서 켜지고 자 계속 켜지는 줄 알았더니 이건 언제예요? 입력 신호가 들어와야 되겠죠. 물리적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가 들어오게 되면 꺼지면서 켜지는 거죠. 반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트로 해야 되겠죠. 세트로. 만약에 난 도대체 시험을 합격하고 싶은데 그냥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자, 요거 다 끝났죠? 자, 그럼 M0는 다 M0 물려 있습니다. 그죠? M0. 현재 작업한 것 중에서는. 근데 M0는 언제 꺼진다고요? 자, 이 푸시 버튼 띄워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홀딩되어 있잖아요. 자동 라인이잖아요. 자동. 이 자동 라인이 이게 자동이잖아요. 자동 스위치가 자동 접점이 떨어지면 M0는 당연히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죠. 수동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하가 YL하고 부저가 있는데, 자, YL하고 부저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1초 간격으로 깜빡거린다는 얘기죠. 언제요? X4에 신호가 들어오면 X4에 접점을 봤더니 입력 라인에 있어요. 입력에 A 접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X4가 전원이 투입이 되면, 거기 인가가 되면 그 딜레이의 전원을 받고 A 접점이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신호가 바로 푸시 버튼 역할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신호가 어떻게 돼요? 계속 눌려서 들어오겠죠? 그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게 가부하 신호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가부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깜빡깜빡거린다는 얘기예요. 밑에는 번갈아 가면서 얘 죽을 때, 얘 살아있을 때 죽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이머 2개만 쓰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냐? 자, 여기 이 YL하고 부저는 언제 들어온다고요? 누구의 A 접점이요? 누가 눌렸을 때요? 자, 뭐가 눌렸을 때요? X4가 뭐예요? P0죠? P0가 눌렸을 때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예. 이 깜빡거리는 거 타이머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출력은 계속 그냥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고, 깜빡거리면 타이머 개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P0에 눌렸을 때 타이머도 눌려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2개가 생깁니다. 2개가. 왜요? 1초, 2초 이런 식으로. 자, T1에 썼던 거 쓰면 안 되겠죠? T1에 T2가 되고 10이 돼요.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는 없어요. 이 번호 자체는 이게 위치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지만, 예, 그 대신 썼던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T1에 T3. 자, 몇 초죠? 2초죠. 자, 여기서 얘는 반복용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반복이죠? 계속 1초, 2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자, 얘는 T3에 B접점을 써주면 반복용으로 쓰고, 그래서 얘의 A접점을 써야 됩니까? B접점을 써야 됩니까? YL은 붙었다 떨어지는 거니까 T2에 B접점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P0가 뭡니까? X4잖아요. X4의 신호가 꺼질 때까지, X4의 신호가 꺼질 때까지 계속, 예, 되겠죠. 그럼 얘는요, 또 이거를 만들어서 P0 해서 4, 5번의 타이머를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반대 접점 주기가 똑같잖아요. 1번, 그 YL하고 부저가 똑같기 때문에 반대 접점 하나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T2에 10초짜리 B접점을 쓸 때 T2에 A접점을 넣어주기만 하면 이거는 같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예,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박자가 안 맞으면은 별도로 어떻게 돼요? 타이머를 달아서 써줘야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1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는 1초, 2초 이렇게 시커멓게 되면은 박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때는 여기서 T2를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별도의 타이머의 개수만큼 넣어줘서 접점 넣어줍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회가 사실 이 접점 나온 것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자, 인트로그를 좀 이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인트로게로를 좀 많이 이제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동 수동의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동하고 수동일 때 이게 동작이 자동 수동하고 관계없이 가부하가 생긴다. 예, 그러니까 이 접점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입력이지 않습니까? 입력 신호 가지고 받아서 써주면 난리 나는 거죠. 얘는 누구 입력이에요? 예, 바깥에서 있는 가부하 열동계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EOCR에 접점을 받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접점을 X4에 전원을 넣어주면 한 번 더 걸러서 A 접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요건 시퀀스 할 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